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사례 민법 용어 해설. 자,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야기할 게, 교과서는 66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교재는. 거기에 격지자하고 대화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헐적으로 쓰는 경계라는 부분, 이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한번 교재를 한번 볼까요? 지금 교재는 격지자, 그 다음에 대화자 하고 나오죠. 격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격지자와 대화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계약법에서 청약과 승낙, 요 부분, 또 민법 총칙에서는 의사표시 도달주의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요. 이 두 군데에서 이제 걸치게 되는데요. 자, 그럼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하나 해볼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먼저, 여기다 좀 쓸 수 있는 공간. 첫 번째는 요거예요. 우리가 대화자라는 게 있고, 격지자가 있는데요. 자, 대화자라고 먼저 해볼까요? 대화자라면, 갑과 을이 상대방입니다. 갑과 을이 말을 해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어떤 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적 요소가 필요하지 않고, 요것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화자고요. 전화 통화하는 거 있죠. 통화하는 거. 그것도 대화자가 되죠. 바로 내가 만약에 제주도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서울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가락동 시장에서 귤 장사를 해요. 그럼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귤이 예를 들면 50박스가 필요한 거니까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하고 통화를 합니다. 이건 대화자예요. 우리가 보통 거리적으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한다면 이건 대화자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조카한테 내가 통화를 합니다. 그 날씨 어때? 뭐 춥지 않아? 어떻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대화자예요. 거리적으로는 상당히 먼 거리이지만 당연히 바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갑이 을에게 내 집을 1억에 사실래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청약. 매수 제의를 한 거죠. 그러면 그 청약을 했을 때 그 의사가 언제 효과가 발생될 것이냐가 우리 민법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바로 대화가 되는 거니까. 자, 그와 반대로, 자, 누가 있냐면 격지자가 있다는 거죠. 자, 격지자. 그러면 격지자라고 하는 건, 자, 갑이 서울 사람이고요. 아까 을이 누구냐? 서울인데 이 사람은 종로에 살아요. 종로에. 근데 요 을은 강남에 살아요. 그러면 거리적으로는 엄청 가깝죠? 엄청 가깝죠? 뭐 금방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우편이에요. 우편. 우편으로 이렇게 의사를 타진한 거야. 내 집을 1억에 살 생각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우리가 봤을 때 거리적으로는 가깝지만 다소 뭐예요? 다소 시간이 뭐 하다는 거야? 시간이 필요한다. 자,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경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격지자라 그래요. 그러면 대화자하고 요 대화자, 그 다음에 요 격지라고 하는 의미는, 대화 격지의 의미는 어떤 시간상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지, 실제 우리가 거리상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거리상으로 뭐냐, 가깝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요구되는 거. 며칠 더 걸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뭐 갑이 자기 집을 팔겠다는 걸 5월 1일 날 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을에게 언제? 5월 3일 날 도달이 됐어요. 그럼 요건 100% 격지자라고 봐요. 격지자. 격지자라는 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 거. 그러면 언제 이게 효과가 발생되냐? 자, 대화자는 즉시 효과가 나와요. 근데 요 격지자는
언제 효과가 이 의사의 효력이 발생할 거냐 그걸 묻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격지자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내용을 한번 잠깐 봐볼까요? 뭐라고 돼 있냐?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내용은 의사표시가 발신이 됐어요. 그것을 요지라는 건 그 내용을 알았다. 그 내용을 아는 것, 그 내용을 파악하는 걸 요지라 그래요. 요지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한 자, 요걸 뭐라 그래요? 격지자라고 하며, 반면에 의사표시는 곧, 이걸 뭐예요? 즉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 요걸 우리가 대화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대화자 간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바로 효과가 발생이 되고, 격지자 간의 의사는 도달됨으로써, 그 의사가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고. 어떤 게 있냐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을에게 전화를 해요. 전화. 그럼 어떻게 해요? 5월 1일 날 전화를 합니다. 내 집 이렇게 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그래? 오, 오케이, 땡큐. 그리고 뭡니까? 계약이 즉시. 언제예요? 5월 1일 날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성립이 된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5월 1일 날 우편으로 청약을 했어요. 내 집을 살래? 하고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예를 들면 언제 이야기를 해요?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고. 자, 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보게요. 자, 갑이 5월 1일 날 내 집 이렇게 사세요 하고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럼 요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편지가. 그리고 을 앞으로 예를 들면 5월 3일 날 도달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요 을이라는 사람이 고민하지 않을까요? 고민하다가 이 집 사면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5월 5일 날 이게 안 보이나요? 5월 5일 날 승낙을 해. 누가요? 을이. 그리고 요렇게 날아가서 누구에게? 갑이라는 사람에게 도달이 됐어요. 5월 여기 뭐 5월 1일 날 갔으니까 3일 걸렸죠. 그러면 5월 8일 날 이렇게 도달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돼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계약은 5월 5일 이때 성립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자는 즉시 계약이 성립되지만 이렇게 격지자 간의 계약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격지자 간의 계약은 발신할 때라 그래요. 성립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월 5일 날 계약이 성립돼요. 너무 복잡한가요? 자, 갑은 누구에게요? 을에게 5월 1일 날 전화로 내 집 사세요. 그랬더니 을이 사겠어요? 5월 1일 날. 근데 갑이 을에게 우편으로 5월 1일 날 청약을 했고 5월 3일 날 도달이 됐겠죠? 그럼 을이 생각하죠. 갑이 나한테 집 사라고 하는구나. 그럼 뭐예요? 을도 5월 5일 날 괜찮아. 5월 5일 날 사겠다라고 표시하고 5월 8일 날 계약이 승낙의 통지가 갑에게 도달이 되면 5월 5일 날 계약이 성립된 걸로 봐요. 그래서 이걸 제가 부탁드리니까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면 이걸 많이 써먹거든요. 이걸 저는 격승발이라고 외워요. 이런 식으로. 격승발이 뭐냐면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할 때 계약이 성립돼요.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격승발. 하나 외울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본 수업 할 때 격승발 이렇게 외우시면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할 때. 이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격지자 간 떨어져 있다. 시간적으로 대화자 바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요거 둘 다 구별은 시간상 구별을 의미하지 거리상 구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럼 넘겨볼게요. 경계란 글자 나오죠? 경계. 그럼 경계는 어떤 거냐? 경계는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이것도 지금 경계, 뭔가 내용을 바꾼다는 의미거든요. 바꾼다라는 의미예요. 바꾼다 의미인데. 자, 경계. 자, 그러면 채무 요소를 변경하여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신자,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그랬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잘 안 나와요. 간헐적 나옵니다. 아까 대화자, 격지자가 중요하지.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갑이 원래 집을 을하고 뭡니까? 매매하기로 했어요. A 물건의 집을 이행하기로 했는데 A 물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됐나 봐요. A 물건을 이행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야, B 물건 있죠? B 물건을 넘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계약 내용을 바꾸는 거잖아. 이걸 경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경계란 내용은 말 그대로 요게 구계약이죠. 구채무. 요게 뭐예요? 신채무가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라 그래요. 원래 돈으로 주기로 했는데 돈 대신에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계약 내용 바꿀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경계 그래요. 그러면 구계약은 없어지고 새로운 계약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경계는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냥 내용을 바꾼다. 계약 내용이 구계약 없어지고 새로운 계약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접근하기가 편할 거예요. 자, 그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요것이 중요해요. 요 대화자, 요 격지자 간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약법에 가면 요 문제가 가장 잘 나올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 시험으로는 65번 정도에 나오는 거. 우리 민법은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가장 65번으로 상당히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대화자, 격지자 두 가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정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